놀랍게도 그래서 전화를 끊으셨 그렇게 끊으셨습니다. 그래요? 계약이 안 될 상황이네요. 뭐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만파들 세션의 박효충입니다. 돌아선 고객, 어떻게 마음을 되돌리는가? 모든 어떤 공인중개사의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것을 바로 이루어낸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박효충 중개법인 안성민 매니저입니다. 네, 이번에 첫 번째 계약을 하셨는데 네. 뭐 간단하게 소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전에 첫 계약을 하게 되면 네. 좀 까다로운 손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저는 오히려 좀 깐깐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. 네. 네. 이제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야지 좀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배우고.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네. 근데 이번 손님이 정말로 까다로우셨나요? 손님분은 까다롭진 않으셨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전에 임차사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가려서 받으시려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. 예. 계약건인지 간략하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4층에 상가 점포가 나왔습니다. 네. 성수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 문화와 사무 공간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. 이 물건 또한 성수동에서 아주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. 사무소로 쓰기에는 너무 예쁜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옷가게라든지 뭐 근생 뭐 여러 가지 카페 용도로도 쓰기에도 상당히 적합했습니다. 그런데 다만 임대인분이 그 전에 임차인분이 워낙 시끄럽게 파티도 하시고 주변 상가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태라서 당분간은 사무소나 이런 용도로만 좀 받겠다라고 하셨던 그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 있으셨네요. 네. 사무실로만 무조건 하시겠다. 네,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 계약하신 고객분은 네. 어떤 업종이었어요? 놀랍게도 음식점이었습니다. 손님이 드나드는 음식점은 아니었고 음식 제조업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물건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임차인분이 하셨어요?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긴 했었는데 네.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잘 된 부분을 좀 설명드렸더니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쉽게 처음에는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. 그 임대인분이 음식점을 싫다고 했는데 네. 계속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신 거예요? 제가 임대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음식점인데 임차인분이 계약을 지금 하시겠다. 사무소로도 물론 좋지만 빨리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월세를 받는 게 어떠시냐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단호하게 저희는 음식점은 안 받겠습니다. 예, 되게 공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그렇게 끊으셨습니다. 그래요? 뭐 어찌 보면 계약이 안 될 상황이네요. 뭐 네.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, 뭐 어떤 생각을 한번 가셨어요? 처음에는 전화를 끊으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다시 설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전화를 하면 왠지 좀 보챈다는 느낌? 이제 임대인분이 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임대인분도 그냥 빨리 들어오신다니까 계약을 할까? 줄까? 이런 고민을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았습니다. 고민을 조금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린 게 임대료를 조금 올려서 이분이 워낙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겠다라고 이제 그런 장문의 좀 편지를 문자로 보냈었습니다. 이제 제 문자를 받고 바로 임대인분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요? 그 우리가 항상 말로써 많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 네. 그리 효과적일 때가 있는 거네요. 저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. 네. 전화가 오셨을 때 이제 임차인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임차인분이 너무 차분하시고 젊은데 이제 뭐 반찬 가게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음식도 딱 주문량에 따라서 하시고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이 딱 정해진 분이시고 그래서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임차인분이 너무 좋으니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제가 유선상으로 얘기했습니다. 사실 이제 임대인분이 그전 임차인으로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낮추더라도 조용한 사무소로 이렇게 사용할 분을 찾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광고를 낮춰서 임대료를 낮춘 광고를 했었는데 그 금액을 보고 또 이분은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았죠. 임대인과 임차인이.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 올리면 이게 계약이 될 것 같다 그런 좀 판단이 섰던 거예요?
우선 임차인이 워낙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떻게든 좀 계약을 달성하고 싶어 하셨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물건이면 충분히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서 좀 설득을 할까 이런 네. 생각도 들었고 네. 임대인분에게도 이제 그 계약 공간에서 조금 대기하시길 요청드렸고 따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임차인분이 그 10만 원 네. 조금 올려주고 계약을 하신 거네요. 네. 하여튼 뭐 결국은 두 분 다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 거네요. 네, 사실 임차인분도 원래는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그런 부분도 예, 마무리 지으면서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번 계약권 통해서 뭐 느끼신 어떤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진심은 통한다라고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. 네. 사실 사장님 손님 있을 때 계약하시죠? 라고 하기보다는 네. 사장님 제가 만나봤는데 이분 참 좋으신 분 같다. 한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설득을 진심을 드렸고 그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번 계약권 통해 가지고 우리 안성민 매니저 불러서 고객을 설득했다. 이게 참으로 중요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다른 어떤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파들 세션의 박유충 안성민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